자, 이번 주제는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방정식 풀이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적인 문제, 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다뤄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판별식 정도는 외우고 있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 있죠.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근을 갖는다.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판별식을 봐야 되겠죠.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실수 K에 대하여라는 말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일단 판별식부터 써봐야 되겠죠.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자, B-제곱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A에 빼기 10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실수라는 소리는 그죠? 모든 실수라는 소리는 모든 실수 K입니다. 요 식을 여기 보이는 요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K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X 더하기 A의 제곱에 더하기 A 빼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이 말뜻은 어떤 K를 넣어도 그죠? 어떤 K를 넣어도 K에 대해서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만약에 요걸 전개를 해버리면 2차 부등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단계는 여기 2차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요걸 풀 것 같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적어보면 K 더하기 A의 제곱에 더하기 A 빼기 10이 K 자리에 어떤 걸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뜻은 자, 여기 보면 제곱 보이죠? 제곱. 이 제곱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미 얘는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A 빼기 10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지? 얘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옵니다.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은 10 되겠죠. 답이 10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은 이제 2차 부등식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K제곱에 플러스 2AK에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A 빼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K제곱에 다시 지금 여기 K에 대한 부등식으로 보는 거죠. 부등식으로 보면은 판별식이 그죠? 항상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모든 실수의 K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B-제곱에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어 보세요 한번. 알겠죠?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보통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오직 한 개가 되도록 이걸 선택을 하거나 요거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말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실수 K 이걸 선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이게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보이죠? 방정식.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x제곱 앞에 k 빼기 1 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학의 기본이에요. 자, 요걸 이렇게 적을까? 지금 이게 2차 방정식 파트니까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이거나 식인 경우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별거 아닌 요 단어 하나 확인 안 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이거나 식인 경우 조심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이거나 식인 경우 이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방정식만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k 값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만족시키는 k 값이 오직 한 개가 되도록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읽고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하면은 판별식이겠죠, 이게. 그죠? 근이 한 개 나온다라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판별식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 중근의 의미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자, 중근은 뭐냐면 중복된 근입니다. 중복된 근. 근데 이게 한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개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은 무조건 3개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근,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한 개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 개.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요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0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0이 아닐 경우에는 요게 2차 방정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판별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먼저는 K가 1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K가 1인 경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6x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1차 방정식이 되죠. 이때 x 값은 2루트 6분의 1로 한 개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k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1도 가능합니다. 그죠? 두 번째, k가 1이 아닌 경우는
1이 아닌 경우는 얘가 2차 방정식이 될 테고 이제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자, b-제곱 마이너스 ac k의 k 빼기 1이 0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정리하면은 k제곱에 빼기 k에 빼기 6 되겠죠. 그래서 3, 2 마이너스에서 k 값은 이때 k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 마이너스 2 1이니까 모두 다 더하라고 돼 있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실전에 나오면 대부분 다 확인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최고차항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걸 봐야 됩니다. 눈치채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이거나 식이면 딱 긴장하고 봐야 돼요. 이거 0 되는 경우 없을까? 또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지 않으면 바로 오답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근이라는 의미는 중복된 근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 식을 만족하는 중근이라고 하는 거, 이 또 오해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x 빼기 1의 제곱은 0.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1개입니다. x 값은 1개. 하지만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2개라고 하는 게 맞아요. 1,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게 표현의 그 차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문제는 요것만 주의하면 되니까 꼭 주의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보면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실수 이런 조건들 놓치면 안 됩니다. 첫 줄, 첫 단어부터 놓치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실수하기 딱 좋죠.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실수 ABC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앞에 문제에서 말했지만 x제곱 앞에 a제곱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 0이 아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아마 기본수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을 줍니다. 어떤 특정 조건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판별식을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 다 알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을 사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판별식을 사용해서 값이 나오는 경우면은 그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은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식이 되어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이래 됐으니까 판별식의 음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썼을 때 특정 조건이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근을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을 판단한다 라는 말은, 여기 근을 판단한다 라는 말은 값을 구하는 내용보다는 판별식의 부호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으로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라든지 플러스 3이라든지 또는 0이라든지 값으로 안 나오는데 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죠. 이게 부호만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 그러면 판별식 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짝수 공식을 써보면 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빼기 a 4제곱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음수일 겁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합차 공식이죠. 아이, 제곱에. 합차 공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보면.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곱하는 순간 실수라고 했죠. A, B, C는 제곱하는 순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근데 여기 보면 0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애들입니다. 0보다 큰 애들 3개 더하게 되면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양수죠. 날려버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게 남았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 넘겨서 a제곱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기 또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b-a제곱에 마이너스 2bc가 되겠죠. 자, a제곱에 마이너스 2bc. 여러분들은 요 식의 부호를 판단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식의 부호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기본서에 보면은 뭐 센이라든지 기본서에 보게 되면 등호로 표현되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문제가 좀 바뀌었다, 좀 변형을 했다 치면 이게 만약에 등호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이 되니까 웬만한 기본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a제곱 자리에 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넣을 수 있겠죠. 이 자리에다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 2bc 보이죠,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 b하고 c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2bc가 되면, 그지? 이거는 b 빼기 c의 제곱이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b 빼기 c 이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 두 개 다른 숫자니까 빼면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떨 때? 여기가 등호일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부등호예요. 부등호. 그죠? 이게 좀 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근데 이걸 처리하는 그 사고,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정리하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 다음 단원의 부등식 파트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봐놓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a제곱 빼기 2bc인데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이게 b제곱 더하기 c제곱 넣고 싶어.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c제곱 넣고 싶어. 이렇게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c제곱에 빼기 2bc.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빼기 2bc는 똑같죠? 그죠? 빼기 2bc는 똑같습니다. 근데
A제곱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 A제곱이 크죠? 그지?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BC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크니까 아 이건 당연히 이쪽이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일 때도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그러니까 요 식에 요 A제곱 자리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다 하더라도 되겠죠? 대신 이쪽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꾸느냐? 자 요거 왜냐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B 빼기 C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제곱식이 완전 제곱식이.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판별식 요 식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0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식은 얘보다 큽니다. 이렇게. 다시 얘가 0보다는 큰데 그 0보다 큰 식보다 얘가 크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상수로 얼마, 양수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다 하더라도 이걸 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식과 이 식이 등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등호로 연결된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고 마지막 결론 내릴 때 얘가 0보다 크니까 그죠? 당연히 얘는 얘보다 크니 얘는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지금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자, 요런 판단 방식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판별식을 쓰기는 쓸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어떤 값, 예를 들어서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값이 나와서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면 쉬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PQ가 0이 아닌 두 실수일 때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잊지 말고. 자, PQ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기억 니은에 대한 2차 방정식들이 두 개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보면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공통점이 판별식을 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기억의 판별식. 자, 그래서 D에 판별 기억 이렇게 적겠습니다. 기억의 판별식입니다. 얘는 P제곱에 마이너스 4Q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판별식은 Q제곱에 마이너스 4P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어떤 정보가 없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P랑 Q랑 대해서 음수래.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자, P랑 Q랑 더해서 음수래. 자, 이 말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하나가 음수인데 하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큰 거지.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큰 경우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하고 2 이런 거지. PQ 값이. 이해되죠? 또는 이게 뒤바뀔 수도 있죠.
양수가 있고 음수의 절대값이 있는데 이쪽이 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PQ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P제곱 보이죠? 앞에서 강조했었는데 P제곱이 되는 순간 P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여기 보면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0보다 큽니다. Q제곱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Q제곱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음수가 들어가면 0보다 큰 애와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무조건 0보다 커요, 이게. 그 다음에 얘도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돼요. 근데 하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가 되겠지만 얘는 부호를 알 수가 없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플러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요쪽, 그러니까 부호가 하나가 음수면 요 두 가지 경우가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부호가. 그 다음에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요 경우 요렇게. 근데 둘 다 양수, 둘 중에 하나가 양수. 이걸 지금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기역과 니은 중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맞죠, 이거는? 그죠?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은 둘 다 실근을 가져도 되고 하나만 실근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자, 요렇게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많이 보던 거죠. 요게 요렇게 됐다. 갑자기 음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둘 다 음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말은 P가 음수고 Q가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니까 여기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둘 다 양수로 바뀌죠. 이 둘 다 양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 맞죠.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P 더하기 Q가 음수고 P 곱하기 Q가 또 음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요 앞에 요 조건에서 이 음수가 된다라는 소리는 적어도 하나가 음수라는 이야기죠. 그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 또는 음수, 양수인데 얘를 보니까 곱한 게 음수입니다. 곱한 게 음수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이거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판별식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자, 이 경우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얘만 실근이고 얘는 허근이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면은 얘가 허근이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은 모두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 아니죠. 모두는 아니죠. 하나만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이 돼야 되겠죠. 판단하는 방식 알겠죠? 이게 조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숫자로 튀어나와서 부호를 판단할 수는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실제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ABC가 실수일 때 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이 문제는 디귿은 보지 않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우리는 지금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앞에 문제의 시작과 유사하죠. 자, 허근을 가지면 그 말은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짝수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b-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음수면 이거 이면이라고 말 바꿔야 되겠죠. 허근이면 그러면은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판별식을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이거의 부호가 뭐니 이 말이죠 지금. 자,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 얘는 앞에 얘 ac를 넘기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지? b제곱이 ac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c가 b제곱보다 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때 자, 얘 보세요 얘.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미 b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에 빼기 3ac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음수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얘 음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얘만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죠 뒤에.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 ac의 부호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 기억은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이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ac가 b제곱보다 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부호 판단할 때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문제도 그랬죠. 제곱의 부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c가 지금 b제곱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c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얘 부호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ac가 음수이면 여기 이미 ac가 보이고 여기 ac가 보이죠? 그죠? 음수이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음수면 얘 플러스 그죠? 얘 플러스 그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부호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뭐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부호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은 모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맞는 말이죠. 디귿은 왜 안 하냐면 이게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근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풀어보면 디귿도 맞아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판별식의 부호를 판단하는데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상태,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중3 때의 그 개념을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숫자를 구해서 부호를 판단한다. 이거는 중3 때까지 통하는 겁니다. 고1이면 이렇게 부호들을 좀 추상적이지만 부호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